보고서에 포함된 수많은 물증과 증언은 이제 국제정보공조화에 분석이 될 것이고, 만일에 이 일부라도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트럼프의 엔드게임 이재명 편에서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합니다. 의회가 움직인다 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국제적 신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안한 정권이죠.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이가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에 쏟아지는 각종 스캔들, 그리고 도덕성 논란, 그리고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민주 파출소 동원시켜가지고 국내 여론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가요, 연방법무부, FBI, 그리고 미국 내에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국 DNI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토요일 날 저녁에 말이죠. 이 자료가 곧 의회로 향한다라는 것이 후덜덜합니다. 미국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흐름이 단지 선거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글로벌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트럼프식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가요, 트럼프의 외교 엔드게임 안에 편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A웹, 대한민국 송도에 있습니다. 이 A웹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특검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미국의 시선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향후에 트럼프와의 외교적 만남 자체도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겪었던 굴욕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두려울 겁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한국 선거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는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있는 상대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얄미운 동생 같은데 말이죠. 요게 말을 너무 안 듣기 때문이죠. 왜 안 듣나라고 보니까 가장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찐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그 심재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요, 6월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연방법무부, FBI, 국가정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요, 중국 공산당과 선거 시스템 간의 연계성, 그리고 선거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이 훼손됐다.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들이 쫙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요, 미국 내 안보와 연결된,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회와 정보기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국가정보국은요,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할 그때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FBI와 협력해가지고 이번 사안을 분석 중이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중국이 미국 내 가짜 신분증을 유통시킨 정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영국과 한국과 홍콩을 경유했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보고 확장적으로 좀 풀어보면 한국 선거 시스템이 국제적 선거 개입, 그러니까 중국의 국제적 선거 개입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실 거점으로 활용됐다라기보다는 저는 한패다라고 해석되는 게 딱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트럼프가 한국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는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의 대중 견제 전략과 맞물려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활용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요, 중국 공산당을 최대 외교, 경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죠. 이 트럼프의 정치적 외교 전략은 말이죠. 중국 연결고리 노출을 통해 가지고 국제 여론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중국 자본가의 연결고리, 서버 관리의 중국 연계, 그리고 왕후닝, 서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그러나 이런 부정의 세력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서 이 전 세계 40개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의 가장 대가리에는 이 왕후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후닝의 연루 의혹은 말이죠. 트럼프식 대중견제 내러티브에 적합한 소재로 딱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양복이 아닌 평상복 착용을 문제 삼으면서 정상 외교에서 격양된 언쟁을 벌였죠.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전 없이 그냥 바로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차도 제공하지 않고 백인 농장 몰수를 언급하면서 공개 석상에서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요, 이재명 요거 불러다가 제대로 면전 앞에 부정선거로 너 당선된 건 맞아? 라고 골 때리는 물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이재명을 상대로 툭툭 거리면서 야, 너 그 자리 앉아 있을 자격 있어? 이런 질문 하나 던진다라고 하면 개딸들 난리가 나겠죠?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글로벌 반중국 선거 개입 프레임을 적극 확산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부정선거 이슈는 중요한 상징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제 국제선거 감시단과 함께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는요, 이런 부분을 좀 파고 들어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이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를 딱 들고 그러니까 중국의 확산 전략을 연결시켜가지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방어자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한국 사례를 활용할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편할까? 트럼프는 그냥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 잡아 족치기에 지금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 밀스 대령은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브라질, 미국도 이 국제선거 카르텔,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희생양이 됐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존 밀스 대령은요, 한국의 이러한 모든 문제는 미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 반중국, 이 동북아 지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이 탈락할 경우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국제공조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선관위 그리고 A웹 등 미국 세금이 투입된 선거기관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문재인 정권 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문재인 정권 때 매주 우리는 광화문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장악한 좌파들은 말이죠, 보수의 움직임을 언론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우리는 견뎠죠. 이재명 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재명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미국의 힘을 좀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과 박지원 변호사가 지금 국제선거 감시단과 함께 미국 의회를 지금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관리해야 되는 거고, 이 부정에 대해서, 그런데 중국이 관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진실을 가리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국내 언론을 장악하고요, 민주 파출소라는 친권력적 감시 체계를 앞세워가지고 여론을 통제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 내 법무부, 연방수사국, 의회, 정보위원회, 보수의 싱크탱크 등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이상 외교적 신뢰는 물론 국내 정치의 정통성까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 겁니다. 정권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몰고 가려고 지금 용쓰고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투입되어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감시와 조사 요구 권리가 있죠. 보고서에 포함된 수많은 물증과 증언은 이제 국제정보공조와의 분석이 될 것이고, 만일에 이 일부라도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지는 것. 그런데 책임을 가지겠습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라고 재판을 질질 끌고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을 이재명은 말이죠, 국민과 역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로 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면하고 침묵하는 언론, 정치권, 지식인들 모두가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트럼프의 시선이 머무는 순간 거짓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